네가 여기서 5석을 더 얻는다 하더라도 딴 데서 50석이 우수수 날아가는 수도 있다. 그 생각을 왜 못하니? 라는 얘기인데,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민주당 친화적인 인식이에요. 이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말인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.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. 트럼프가 선거구 획정 싸움에 인구조사를 끌어들였다. 뭔 얘기냐면요, 트럼프가 이런 메시지를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. 내가 상무부에 얘기해가지고 센서스를 시켰다, 인구조사를 시켰다.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인구조사를, 그것도 매우 정확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. 자, 이 인구조사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? 지금 오늘 현재의 팩트에 맞춰라. 팩트와 숫자에 맞춰라.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2024년 작년에 내가 대통령이 된 대선 결과를 반영해라. 그러면서 불법 체류자들은 빼라. 여기서 센서스에 인구조사에 카운트되면 안 된다. 원래 인구조사는 그 불법 체류자 조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, 물론 불법 체류자들은 정부에서 뭐 조사한다 그러면 제대로 응하지 않지만, 어쨌거나 인구라는 거는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의 수니까 불법 체류자 여부는 중요하지만은 이건 빼는 거다. 이게 뭐겠느냐, 뭘 의미하겠느냐.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걸 하죠. 정기적으로 합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했고 다음 조사는 2030년에 있을 예정이었어요. 근데 갑자기 2025년에 하겠다는 거예요. 할 때가 아닌데 하겠다는 거예요. 이 이유가 뭐냐? 선거구 획정하고 지금 뭔가 좀 연계시켜서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을 위한 작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. 좀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은, 지금 텍사스 의회에서는 뭘 못하고 있어요. 텍사스에서 원래 이제 공화당을 5석 늘리는 선거구 획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, 표대결을 하면은 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탈출했죠. 그래서 지금 미국 각지로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. 한 50명 정도가 지금 도망갔고, 그래서 텍사스 의회에서는 정족수가 안 돼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을 못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들 소환장 발부한다, 뭐 체포를 한다, 뭐 온갖 얘기는 다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. 왜냐면은 이게 좀 희한하게 텍사스에는 그게 있습니다. 텍사스는 여러모로 좀 독특한 주예요.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좀 독특하고, 국회의원이 표결을 안 하면 잡아올 수가 있어요. 이런 법 좀 우리나라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국회의원이 표결을 안 하면은 체포해서 잡아와가지고 표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. 문제는 텍사스 안에 있으면 되는데, 이게 텍사스 법이잖아요. 이게 뉴욕에 가 있고 시카고에 가 있고 워싱턴에 가 있으면 이게 잡아오는 게 텍사스 안에선 되는데, 뉴욕에 있고 시카고에 있고 워싱턴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진 못해요. 이거는 왜냐면 또 뉴욕 법이, 시카고 법이, 워싱턴 법이 이걸 허락을 안 하거든.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토끼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얘들 잡아라 그러고 있는데 얘들은 못 잡아간다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사실상 교착 상태고, 이제 언론, 이제 외국 언론, 우리 같은 외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 재미없네, 싸움에 뭐 좀 이러쿵저러쿵 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대치 국면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와중에 대치 국면에서 공화당에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얼커니 그런 방법이 있었군. 아니, 뉴욕이나 시카고나 워싱턴에 안 잡아주면은 FBI 뭐하니? FBI가 좀 잡아다 줘봐. 이러고 나온 거예요. 걸작은 존 코린이라고, 이 양반이 이제 공화당 의원이, 이 양반이 지금 이 요청을 했는데, 걸작은 FBI가 그럴까? 그러지 뭐. 아니, FBI가 이래도 되나? 아니, 몰라요. 제 상식에는, 글쎄,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범죄자라고 표현하기는 못하지만은 의회로 잡혀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꼭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FBI는 연방기관이잖아요. 미국 전체적으로 봐야지. 이 사람들이 그럴까? 그러고는
우리가 잡아다 줄게 그럴 일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FBI도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. FBI라는 게 지금 예전에 트럼프 그 의회 난입 사건 수사했던 FBI 전 국장 대행이 지금 잘리고 하는 이런 마당 아니겠어요. FBI가 지금 트럼프의 이제 수족으로 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FBI가 만약에 이걸 진짜 이렇게 한다? 저는 역풍이 불 것 같은데 굳이 FBI까지 나서지 않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. 이거는 폴리티코예요. 폴리티코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공화당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이라는 거는 감안을 하고 보시는데, 자, 트럼프가 지금 그 선거구 획정 갖고 지금 싸움을 거는데 이거 사실은 크게 보면은 독일 수도 있다. 왜냐하면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 공화당이 맥을 못 출 수 있다. 자,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이쪽은 주로 파란색,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빨간색,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다시 파란색, 여기 또 빨간색, 여기 이 빨간색이 이게 텍사스죠. 근데 이런 파란색이라 하더라도 이 크게 보면 파란색이지만은 그 가운데 빨간색들이 좀 있어요. 예컨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싹쓸이지만은 뭐 예컨대 뭐 이번 국회는 아니지만 옛날에 대구는 온통 다 국민의힘 한나라당 뭐 이런 거지만은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하나가 수성구에 떡하니 있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하나씩 점처럼 박혀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다.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거다.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선거구를 막 지들 의석 늘리려고 이렇게 꼼수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파란 지역 분위기가 휙 몰릴 텐데 이 점점이 있는 이 힘들게 배지 단 사람들이 버티겠냐. 이것들도 빨간색이 더 이상 안 되고 이것들이 다 파란색으로 돌아갈 거다. 그러니까 이 동네 자체의 분위기가 바뀌면은 더 강경해지만 얘들도 못 버틸 거다. 예컨대 김부겸 의원이 수성구에서 국회의원 했지만 그래봤자 한 번 하고는 그냥 없어진 거 아니에요. 마찬가지다 이거지. 어쩌다 한 번이고, 그리고 이 동네 전체 선거 분위기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. 지금 어쩌면은 트럼프로서는 쉽게 생각해서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5석 더 얻으면은 민주당이 5석을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 220대 212인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225대 207로 좀 여유로운 승부가 펼쳐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, 네가 여기서 5석을 더 얻는다 하더라도 딴 데서 50석이 우수수 날아가는 수도 있다. 그 생각을 왜 못하니? 라는 얘기인데,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민주당 친화적인 인식이에요. 이 말이 아예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말인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. 미국 전체의 지도를 다시 한번 봤을 때 대충 뭐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얘기되는 공화당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주의회의 결정만으로 선거구를 바꿀 수 있어요. 근데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, 지금 선거구 바꾸겠다고 하는 지금 막 주지사들이 나서서 민주당은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서, 그러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구는 대개가 주의의 마음대로 못해요.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어요. 심지어 위원회에서 주의회 안 거치고 직접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. 물론 이제 이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텍사스에 사는 것만큼 딱 정치의 힘으로 하자! 그러면 끝이 안 돼요. 여기는 복잡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그렇게까지 자신하지도 못하는 상황.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텍사스처럼 화끈하게 할 데가 없으니까 트럼프야, 너 그렇게 화끈하게 하는 거 좋아하다가는 네가 역풍 맞는다 할 말이라고는 이거밖에 없는, 이런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좀 답답한, 트럼프가 독주하는 것 같지만은 이 독주를 말릴 길이 없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. 복잡한 세상
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